영화였으니까 또 욕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더 느렸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찍어가는 게 막 사실 이 영화 지구를 지켜라는 굉장히 좀 콘티나 이런 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돌아봐줘야 되고 그것도 진짜 감정으로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 하나하나를 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몸이 불었다가 줄었다 그래요. 유지하려고 술도 많이 마시고요. 그런 침묵 도모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뭐 날씨 때문에도 지연이 많이 됐고 그래서 월드컵도 참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침묵에는. 월드컵도 있었고 같이 뭐 경기도 보고 그러면서 근데 뭐 힘들었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사람들한테 익숙한 어떤 장르의 법칙이나 뭐 이런 걸 고스란히 따라가는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장르적 트위스트도 많이 있고 막 이런 영화라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조폭 코미디라든지 굉장히 가볍고 관객분들이 쉽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영화들이 많이 흥하고 이렇게 그랬던 때여서 아마 그 홍보팀들도 이제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지? 어떻게 관객들한테 눈에 익게 하지 하면서 이제 무서우니까 일단 좀 웃긴 걸로 좀 가보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일단 폰트부터 막 무슨 악보 이렇게 막 귀해지는 것처럼 지구를 지켜라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부터 사실 저는 이제 손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신하균 씨가 무슨 어디 그 물통 위에서 막 이렇게 지금 그 메인 포스터 말고 이렇게 그 우주선 돌리고 있는 그런 포스터도 있는데 백 선생님이 저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이러고 나오고 백 선생님이 나중에 그걸 보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찍었는데 요만하게 우주선 위에 굉장히 연연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새로움이 컸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일반 대중들 뭔가 모나고 좀 과감하고 좀 도전적인 영화들은 요즘에는 더더욱 좀 살아남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아닐까. 또 그래서 이 선뜻 제작을 해주신 차승재 대표님이랑 이런 분들한테도 새삼 또 나이 들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사이너스의 영화 제작한 영화들은 지금도 많은 좋은 영화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살인의 추억도 했었죠. 10주년으로. 그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화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볼 때마다 느낀 건데 궁금해서 계속 병구가 강만식 사장한테 다 안다고 네 이름이 뭔지도 막 안다고 하면서 그 이름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원래 있던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즉석에서 나온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신하균 씨가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써 있고요. 오타난 것처럼 글자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감독님이 이제 가이드를 몇 번 해주시고 저도 여러 번 해보고 여러 테이크를 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걸 쓰신 것 같아요. 여러 개 했어요. 그 말하자면 저는 이제 큰 주문은 안 하고 하균 씨한테는 이제 으악 뭐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가셨죠. 갔는데 참 아까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진짜 미친놈 같은 특히 그 장면 편집하실 때 감독님이 굉장히 신경이 기울여서 이거를 또 풀고 싶고 저것도 풀고 싶고 굉장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주선 안에서 백윤주 선생님 또 대사 뭐 그럴 때도 기억이 나네요. 백 선생님은 그걸 또 외워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다 일일이 모음자음으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오셨더니 배우로서 굉장히 큰 장점이고 뭐랄까 폭이 넓은 배우랄까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언제든지 신하균 씨랑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떨지 모르죠. 아무튼 그렇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봐도 신하균 씨가 그 당시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실 병구라는 역할이 굉장히 뭐랄까 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의 코미디 톤을 이렇게 놀듯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진지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걸 또 다 아우르는 하나의 캐릭터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좀 진짜 어려웠던 역할인데 그걸 이렇게 열심히 훌륭하게 해내신 거를 10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예, 박수 이제는 뭐 연기의 신이시니까 저는 언제든지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작품을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사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데요. 두 분의 첫인상이 기억나세요? 하시면 넘어가는 걸로. 아니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영화 감독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나마 이 정도 말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고 10년 전에는 더 좀 말도 없고 뭐랄까 좀 그랬는데 하균 씨도 진짜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멀뚱멀뚱 쳐다보고 뭐 그러지 않았었나? 현장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현장도 두 분은 말씀이 없으시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답변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보시고 관객분들 중에 장준하는 굉장히 엄청난 많은 영화를 본 시네필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사실 그 앞부분밖에 안 봤어요. 나중에 이제 영화 개봉하고 나중에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제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보통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커오면서 근데 영화 의미상 그 눈빛이랑 지하실에 있는 병구의 눈빛이랑 비슷해야 돼, 같아야 돼 막 이러면서 설득을 했는데 또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 촬영 내내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그랬답니다. 대사가 있는데 이게 배우가 읽어도 그리고 관객이 들어도 한 번에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사라고 생각해요. 이 대사를 시나리오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인 후에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막 해석하고 분석해서 했던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잘 모르니까 그쪽 생각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화를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과거에 뭔가 뭐 트라우마가 있나 보다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못된 사장이죠. 강만식 사장이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람 결과적으로 이제 다 보셨으니까 외계인인데 이제 못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그 외계인으로서도 그렇고 그 병구의 그 일기를 쭉 봤을 때는 아무리 못된 사람이건 외계인이건 간에 그 병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연민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반전은 아니고 아무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그 병구의 과거 시퀀스들이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외계인의 시선으로 본 우리의 모습은 어떤? 그러니까 뭐 사실 지구를 지켜라 이후에 막 무슨 외계인만 나오면 저한테 시나리오가 막 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외계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구인을 좋아하고 지구인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리 뭐 어떤 미적인 거리든 어떤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 그런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외계인의 어떤 말을 빌려온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좀 볼까요? 저는 병구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병구랑 그 사이에서 사랑해? 라는 건데 그 병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러니까 감독님이 아주 멋진 뭐랄까 연애 영화, 멜로 영화를 만드셨지만 저 거기에도 굉장히 복잡한 멜로적인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구는 순이를 사랑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들게 옆에다 잡아두고 싶지 못하는 그런 멜로 영화의 흔히 뭐랄까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뭐 천밀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거가 있는 거죠. 잡아두지 못하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순이도 이 남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100% 나한테만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지우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 이런 이야기를 그 촬영하면서도 하셨어요. 천밀밀까지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촬영할 때는 20대여서 좀 아쉬운 장면이 이제 그 장면도 참 아쉬운데 지금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잘 이해는 됐는데 잘 표현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 영화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증인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 슈팅카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를 보면서 질문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제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영화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흥행이나 뭐 이런 거는 잘 개념도 없고 지금도 그렇고 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뭐랄까 물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진짜 잘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 작품을 내가 생각한 대로 완성해내는 거 거기에만 굉장히 몰두했던 것 같고 사실 좀 얼떨떨했던 너무 빨리 극장에서 내려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극장에서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없겠다 싶어서 혼자 몰래 표를 사가지고 극장에 가가지고 본 기억이 있고요. 그 표를 어디다 놔뒀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흥행에 이제 많이 어떤 이유로든 많이 실패하게 되면서 다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영화를 과감하게 건드리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저한테는 좀 더 힘든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실 만큼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와주시는 관객분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 굉장히 큰 힘이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든든한 백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학대나 가학을 받으면서 미쳐버린 인물. 저는 그런 인물을 들여다보면은 반대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한 개인한테 어떤 폭력들을
가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사회가 폭력적이고 서로한테 무자비한가 이런 거를 반대로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그런 캐릭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캐릭터가 떠오르는 것 같고, 예. 저는 약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데 자꾸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예, 미친 사람들이. 예, 그래서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진정을 또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거든 뭐 새로운 걸 항상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벤젠병은 사실은 저도 쓰면서 굉장히 좀 사실 밝혀지지 않는 건데 날씨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